포스트맨 같은 툴을 사용하시길 바라고, 웹브라우저에서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아니지만 이런 거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크롬 같은 경우에 개발자 도구 같은 걸 열어보시면은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네, 보시면은 포스트맨 통해 가지고 막 온 리스폰스들이 여기 똑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각각이 막 이게 뭐구나라는 거를 사실 이렇게 하나씩 다 까볼 수 있거든요. 어떤 사이트든지 막 이게 막 대충 어떤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로고가 있었을지가 막 느껴지죠. 네, 그래서 사실상 웹브라우저는 정말 별거 아니구나. 그냥 이 뭔가 이 거대한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를 들고 여기서 뭔가 그려주는 애구나. 사실상 포스트맨으로 내가 웹브라우저에서 하는 모든 일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가지고 잠깐 에어컨 켜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렇고 오늘은 중간중간 진짜 그냥 약간 웹과 앱 개발의 세계를 그냥 탐험한다 라는 느낌으로 좀 여러 가지 그냥 보려고 하는데, 또 이런 게 있어요. API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막 엄청 내가 스스로 만드는 API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냐? 뭔 말이냐면 그냥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냥 인스타그램을 이든 뭐든 대부분 들어가 보면은 API 문서 같은 게 거의 대부분 서비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인 거고, 뭐 들어가 보면은 만약에 너가 개발자면은 이런 식으로 요청을 잘 보내면은 아까 봤던 겟 같은 거 있죠. 뭔가 이제 뭔가 받아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개발자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내가 리스폰스를 이렇게 줄 거야. 라는 식으로 막 정리해 놓은 API 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사실 막 내가 협업을 해서 같이 개발하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 서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날씨를 알려주는 앱을 내가 개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상청이 아닌데 매번 날씨 정보를 어떻게 받아올 거냐라고 하면은 내가 서버 개발을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기상청 쪽에 API 문서 같은 게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 쪽 서버 개발자가 API 문서를 만들어 뒀어요. API 문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OT 때 언급됐던 문서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가지고. 네, 보시면 그냥 이런 게 API 문서예요. 별게 아니라 그냥 어떤 형식으로든 서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주고받을 수만 있으면 돼요. 하나의 방 정보를 너가 갖고 오고 싶어? 그러면은 이 엔드포인트로 이렇게 보내. HTTP 어쩌고 호스트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스테이터스 코드는 정상적이면 200 아니면 404를 줄 거야. 그 결과는 이런 식이 될 거니까 너가 알아서 갖다 잘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서로 전 세계 사람들이 API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버라는 게 대충 뭔지 알았어요. 정리하자면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죠. 어떤 응용 프로그램인데 그 뭐냐면 리퀘스트를 받아서 리스폰스를 주는 게 서버예요. API를 받아서 갖다 처리해 주는 거. 근데 사실 아까 여기 요 위에서 서버라는 걸 그냥 하나의 점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서버 쪽도 백엔드 쪽도 두 개로 더 쪼갤 수 있어요. 하나는 서버고 하나는 저기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 지금 데이터로 표시된 거. 그래서 좀 서치라는 말이 후지긴 한데 아무튼 서버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에게 요청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서버 프로그램은 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애한테 또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데이터는 여기서 꺼내온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서버는 DB를 조회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가지고 뭐 정보를 갖고 오고, 아니면 막 뭔가 클라이언트가 나 회원가입했어 그래서 내 유저 정보 갖다 넣어줘라고 하면 서버는 그거 받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인설트를 해준다,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서버랑 데이터베이스도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두 관계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돼요. 프론트엔드나 클라이언트 개발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뒷단은 알 바 아니죠. 그냥 서버가 똑바로 요청을 잘 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핵심이다.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뭐 서버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엄밀히는 DB와 DBMS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DB는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덩어리, 데이터 그 자체고 DBMS는 그 데이터를 꺼내주는 애예요. 아니면은 데이터를 변형시키거나 넣어주거나 막 하는 애예요. 아니면은 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잘 조회해야 성능을 최적화해서 잘 조회해줄까? 같은 고민을 해주는 애들이 DBMS예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MySQL이나 PostgreSQL이나 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고 우리는 주로 아마 MySQL을 쓸 것 같아요. 하나 알면 어차피 대부분 나머지는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베이스란 건 진짜 그냥 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그 자체 데이터가 엄청 많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러면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 진짜 엄청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 건데 근데 엄청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RDB다. RDB가 뭐냐? 뭔가 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형 DB다. 이런 건데 요거는 뒤에서 점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여기까지. 수술 보시면 저기 귓말로, 귓속말로 보내시면 돼요. 카톡으로 말고 여기 세팅으로 가볼게요. 딱히 없나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뭐 설명해 주긴 해가지고 그냥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다들 이해를 하셨다고 믿고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지 유형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그중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이 쓰이고 있다. 너무 말이 거창하긴 한데 현재 인류에게 매우 일반적인 데이터 저장 방식 이거 맞긴 해요. 그 외에도 막 NoSQL이나 여러 가지 방식들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아무튼 거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할 때 사실 거의 대부분 뭐 이거 아니면은 뭘 쓰겠냐라는 느낌이 여전하긴 해요. 우리는 이미 RDB를 알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요즘 요 21세기, 20세기 정도 요때 태어난 사람들은 어차피 여러모로 RDB를 다 경험해 봤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이 주셨던 이 백엔드 세미나가 픽처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보지 않고 리스폰스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보이시죠? 다들 뭐 익명이니까 이게 내용이 보이는 건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DB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냥. 엑셀, 뭐 스프레드시트 어떤 의미로든 다들 써보셨을 거고. 보시면은 구조가 엄청 간단하죠? 일단 맨 밑에 시트 이름이 있어요. 설문지 응답 시트 하나. 이게 표니까 테이블이라고 합시다. 이게 테이블이에요. 그러고 뭐 다들 알다시피 이게 칼럼이죠. A 칼럼, B 칼럼, C 칼럼, D 칼럼. 그리고 이게 로우예요. 그 칼럼과 로우. 그래서 1행, 2행, 3행, 4행, 5행 막 있어요. 이게 RDB예요. 진짜.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RDB라는 것은 그냥 아주 당연히 실제로 엑셀이란 건 아니고 표 형태로 데이터들을 그냥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는 거다. 그러고 RDB를 관리해주는 DBMS, 그러니까 R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이제 사실 우리 지금 요즘은 엑셀이나 막 이런 거에도 워낙 이제 뭐 펑션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붙어 있고 그래서 필터도 되게 잘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란 거죠. 뭐 내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윈도우즈를 쓰는 애들을 뽑아줘 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어떤 API를 보낼 거고 DB라고 그냥 할게요. DBMS를 굳이 구분해서 말하지 않고 그거는 3행, 4행, 5행, 6행의 사람들이 익명이긴 하지만 뭐 8행, 10행, 11행의 사람들이 윈도우즈를 쓰고 있어 라고 서버한테 알려주고 서버는 그걸 받아서 다시 프론트엔드한테 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윈도우즈를 어떻게 검색할 거냐 어떻게 검색해야 빨리 검색할까? 막 우리 이거 지금 50개밖에 안 되지만 막 수천억 개가 있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조회할까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세미나 되게 후반부에서 다루게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잘해주는 게 DBMS가 또 취향이 갈리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ySQL이든 뭐든 등등. 뭐 우리 수준에서 뭘 쓰는 사실 뭐 차이는 거의 못 느끼고
이런 거 자체가 그냥 DB다. 진짜 별 게 아니다. 라는 거. 다시 그러면 우리는 이미 RDB를 알고 있다. 이게 그런 의미였고요. 여기도 보시면 다 그냥 표로 정리되고 있으면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 데이터 보면은 맨 앞에 자동으로 막 로우 몇 번째 로우인지 붙잖아요. 여기가 프라이머리 키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막 지금 엄청 얘기하기는 안 할 건데 요게 프라이머리 키예요. 여기 선수 번호로 말하자면 1, 2, 3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 2, 3, 4, 5가 되겠죠. 요게 프라이머리 키예요.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주요 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뭐 서베이 리절트라고 할게요. 이거를 서베이 리절트라는 테이블에서 20번 누구야? 라고 하면 당연히 유니크하겠죠. 서베이 테이블에서 20번이 누구야? 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니크해요. 여러 개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 키에서 보장되는 건 유니크함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20번 조회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두세 개가 날아온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키는 그런 거다. 외부 키랑의 관계는 이건 어떤 거냐면 잘 보시면은 여기 선수 테이블이 하나 있고 구단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어떤 구단에 속했느냐를 내가 표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거의 비슷하죠. 그냥 구단의 정보들을 일단 따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테이블. 구단의 정보를 따로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러 해뒀는데 제가 일부러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받아와가지고 따로 해뒀는데 우리 같으면 이런 차트가 하나 있는 거겠죠. 자, 이게 아까 봤던 서베이 리절트예요. 똑같죠. 받아왔고. 자, 근데 이제 운영체제들 사람들이 이거 막 다 중복해서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리하지 말고 그냥 운영체제라는 테이블을 하나 따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도 2번 운영체제 윈도우즈야. 사실 이번부터 시작하면 이상하니까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운영체제 윈도우즈야. 2번 운영체제 맥OS야. 3번 운영체제 리눅스야 등등 또 사람들이 추가를 하면 여기에 점점점 추가가 되기 시작할 거고 여기에 이제 제가 그냥 의미로 아무거나 써둔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란 테이블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기 테이블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들 두 개를 어떻게 엮어서 볼 거예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되게 직관적으로 엑셀 같은 걸 쓸 때 이미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인 건데 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1번 유저가 쓰는 OS에 윈도우즈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뭐 N번 유저라고 할게요. N번 유저가 쓰는 OS의 프라이스를 알고 싶어 라는 요청을 서버가 데이터베이스한테 한다고 칩시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테이블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일단 11번 유저가 쓰는 운영체제의 가격을 알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아까 말한 프라이머리 키인 11번으로 조회를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윈도우즈를 쓰는구나. 이 내 컴퓨터라는 칼럼을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윈도우즈를 받아가지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오케이 윈도우즈 여기 있고 그 로우를 또 찍어가지고 여기 칼럼 보니까 가격 2만 원이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테이블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이 과정을 데이터베이스가 해주는 걸 조인이라고 해요. 엄청 중요한 개념이고 성능적으로도 신경 쓸 게 엄청 많은데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에요. 실제로는 여기 윈도우즈라고 굳이 저장할 필요 없겠죠. 여기 윈도우즈라고 1번이라고 돼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게 다 숫자일 거예요. 윈도우즈 1번, 맥OS 2번, 맥OS 2번, 윈도우즈 1번, 1번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보고서 이거 보고서 그러면 이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프라이머리 키 2번이란 얘기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프라이머리 키 2번인 맥OS의 가격을 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고 그러면은 아까 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보낸다고 했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소통을 하는 방식은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또 다르게 말하면 API라는 애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서버는 데이터베이스한테 어떻게 요청할까? 그것도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쿼리예요. SQL. SQL도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좀 특화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또는 수정 업데이트 등등 삭제하는 언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네, 자 보세요.
제가 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조사한 거랑 아까 엑셀로 넣었던 윈도우즈 테이블이랑을 똑같이 DB에 넣어놨어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물고기 그림 있죠? 아까 막 이거 네 물고기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지금 MySQL DBMS를 내가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컬호스트 내 컴퓨터의 DB예요. 이건 지금 뭐 인터넷 접속해서 다른 컴퓨터에 있는 DB를 조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 MySQL이라는 DB를 설치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우리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select from operating system 이거 그냥 마치 파이썬에서 막 프린트 뭐 아니면 막 A는 3 이런 거 대입하는 것처럼 그냥 문법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select from survey operating system이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여기 막 와플 백엔드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아까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것들은 요 두 놈인데 survey operating system이랑 survey result라는 테이블이에요. 요게 테이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쉽죠. 별은 보통 많은 언어들에서 그랬듯이 와일드카드로 그냥 모든 거 다 갖고 와줘 라는 거고 survey operating system은 요 테이블에서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딱 지금 실행하면 여기 체크포시가 걸리면서 밑에 응답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가 서버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요청을 보내는 게 DBMS한테 요청을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청을 딱 드리면은 뭐 다 나와줘. 네. 밑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쓰셨던 OS도 제가 그냥 추가를 한 거고 보시면은 네 그대로란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별을 바꿔볼게요. 별은 네임만 뽑을 수도 있어요. 네임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구나. 쉽죠. 네 이렇게 하면 아이디랑 네임을 뽑는 거고 근데 아이디 순서가 지금 안 예쁘게 정렬됐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다 할 수 있어요. 다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그냥 오더 바이 아이디로 잘 정렬해줘 라고 하면은 예쁘게 됐죠. 근데 역순으로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은 디센딩으로 해줘. 되게 쉽죠. 또 지금 모든 로우 1번부터 6번까지 이 테이블에 존재하는 모든 로우를 뽑고 있는데 이것도 나 아이디 3번만 보고 싶은데 네,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죠. 아이디 3번의 모든 칼럼을 뽑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로직이 다 먹어요. 프라이스가 0 이상의 OS만 보고 싶어. 그럼 아까 제가 리눅스는 프라이스를 0으로 설정해뒀기 때문에 안 나오고 이거만 나오죠. 프라이스가 25만 원 이상인 걸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당연히 맥OS만 나오겠죠. 네, 되게 간단해요. 엄청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뭐 텍스트로 검색하는 거 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쿼리예요. SQL문 SQL은 DB를 조회하는 언어이다. 그 실행문 하나하나를 쿼리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막 딜리트도 할 수 있고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문법을 뭐 지금 일일이 다 가르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아까 제가 그것만 이제 쿼리로 하나 예시를 보고 갈게요. 아까 제가 이 두 테이블을 엮어서 보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막 몇 번 유저인데 그 유저가 쓰는 운영체제의 가격을 알고 싶어 라는 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걸 조인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서베이 리절트라는 거 보면은 네, 응답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넣어둔 게 뭐냐면 이제 OS ID가 있죠. OS ID 맨 뒤에 OS ID가 제가 실제로는 윈도우스 OS, 맥OS 막 이렇게 안 붙이고 그냥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우리 이미 저기 그게 있으니까 저기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그냥 쓰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윈도우스면 윈도우스라고 말할 필요 없이 1번 쓰면 되잖아요. 이것도 다 비용이고 시간 낭비인데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서베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OS ID로 엮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게 바로 포린 키의 개념이에요. 포린 키. 여기 지금 열쇠 모양 있죠.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내 다른 테이블에 꽂아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게 조인해서 쓰기 좋게 넣어주는 거. 이런 게 외래 키, 포린 키의 개념이에요. 밖에 다른 테이블에서 온 거나 라는 의미에서 쿼리를 보면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냥 나이브한 방식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서베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on full로 적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면은 셀렉트 별 부분 똑같고 from 뒤에는 원래 테이블을 적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테이블이 두 개를 합친 게 되는 거예요. 테이블이. 아까 서베이 리절트라는 응답 주신 것들이랑 그리고 오퍼레이션 시스템 제가 만든 테이블이랑 요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이너 조인 두 개를 합친다. 근데 무작정 합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상식적인 일인데 서베이 리절트의 OS ID 요게 지금 서베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랑 아이디가 같은 놈들을 조인해줘 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조회를 해볼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테이블이 가로로 훨씬 길어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서베이 리절트만 뽑았을 때는 당연히 서베이 리절트의 아이디랑 파이썬 수준, RDB 수준, 프로그래밍 수준 등등등 해가지고 여기까지 있었는데 say something, 타임스탬프, OS ID 여기까지만 있었죠 아까. 근데 테이블이 가로로 길어졌어요. 왜냐 조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뒤에 테이블을 그냥 가로로 합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이디 여기 합쳐졌고 그 다음에 요거 딱 대응시켜가지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네임, 디스크립션, 프라이스도 다 들고 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블 뭐 수백 개도 엮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럼 DB가 망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서베이 리절트에서 아이디가 11번이었던 유저가 있을 텐데 그거에 한해서 이렇게 테이블 합친 다음에 거기서 OS의 프라이스를 뽑아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딱 30만 나오는 거죠. 뭐 그럼 이제 1번 유저는 뭐 쓰냐? 1번 유저 맥인가 보네. 이것도 당연히 별 찍어가지고 다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지금 너무 기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서베이 리절트의 아이디랑 서베이 리절트의 뭐 오퍼레이션 시스템의 네임, 서베이 시스템의 프라이스 이 정도 보는 걸로 하고 딱 뽑아보면은 네 1번 유저는 맥OS 쓰고 있고 그건 30만이 이렇게 테이블 여러 개 조인한 다음에 딱 필요한 결과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요런 요청을 잘 서버가 보내고 데이터베이스는 그걸 처리해준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 아니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는 지금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이 쿼리를 짜야겠네. 서버를 개발한다는 건.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 클라이언트나 프론트엔드가 요청을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요청을 잘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거고 이해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보내야 될 테니까.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쿼리를 당연히 잘 짜야 될 거잖아요. 이거 한글자로 틀리면 안 될 텐데.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의 관계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그러면은 옛날엔 진짜로 이렇게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서버 예를 들면 서버 안에 지금도 이렇게 짤 수 있는데 우리는 파이썬 지금 쓸 거니까 파이썬 코드 안에 이거를 스트링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 쿼리를 스트링으로 저장해요. 그러고 데이터베이스 쪽 호스트에 이 쿼리를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러고 결과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파이썬 문법으로 또 잘 파싱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잘 클라이언트나 프론트엔드한테 잘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생각을 해봐도 이런 식으로 매번 이걸 스트링으로 짠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냥 이거 심지어 스트링이면은 뭐 문법 체크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다고 해도 너무너무 사실 이런 거 엄청 전형적인 거잖아요. 사실 이 관계가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이라 하더라도 두 테이블 엮어서 이 테이블의 아이디로 저 테이블의 다른 칼럼의 정보를 뽑고 싶어 하는 거 엄청 전형적인 패턴인데 매번 쿼리를 이렇게 길게 짜야 되냐 그거 하나 하려고 이런 고민 때문에 나온 게 옛날엔 진짜로 이렇게 했었고 이런 고민 때문에 나온 게 ORM이라는 거예요.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 여기 릴레이셔널이 바로 RDB의 릴레이셔널이에요. 그리고 매핑이란 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다. 오브젝트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파이썬 같은 언어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객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놈이랑 관계형 DB의 관계성이랑 잘 매핑을 해주는 거다. 그게 ORM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DB를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즉 서버를 잘 효율적으로 빠르게 또는 뭐 유지 보수하기 쉽게 여러 가지 잘을 정의할 수 있을 텐데 그걸 개발할 방법이 ORM이고
현대 서버 개발은 대부분 ORM을 이용한 프레임워크, 예를 들면 장고 같은 걸 이용해서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보시면은 서베이 리절트에 프로그래밍 아니다. 파이썬을 자 이거 여러분이 탑 미만으로 찍어주신 분들이 제법 됐어요. 카운트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네. 한 7명. 그러니까 5가 아니다. 그러니까 3부터 보려면 당연히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 2, 3 정도로 택해 주신 분들이 22명 정도 됐어요. 지금 일부러 이상하게 저렇게 보고 있는데 흰색을 내려고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15, 7, 15 합치면 22죠.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요거 뽑아가지고 본 거예요. 제 생각에 스스로 파이썬에 대해 요 정도 자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다른 언어들도 그렇게 자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경우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세미나에서 그거부터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현대 프로그래밍의 거의 기본이고 그거를 다 설명하고 있다 보면은 그냥 뭐 서버는 거의 시작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짚을게요. 네.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진짜 나는 OP가 뭔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 느낌으로 정말 빠른 시간에 정리를 짧게 하고 가고 싶은데 여기도 강조했지만 진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내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잘 안 짜봤다. 거의 한 파일 안에 대부분 코드가 들어간 걸 해놨다. 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스스로 프로그래밍 공부랑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서버 개발, 뭐 클라 개발, 프론트 개발 그냥 모든 게 사실 거의 대부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적 관점을 가지고 돌아가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약간 되게 막연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에러가 터져도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근데 솔직히 전혀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게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그냥 그런 거예요. 막 진짜 옛날 C 느낌으로 짜는 거. 그냥 한 파일 안에 위에서부터 보통 프로그래밍을 별로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라 하면은 보통 파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 파일 안에 몇백 줄이 들어있어. 그리고 그냥 메인 함수가 하나가 있고 그냥 위에서부터 쫙 실행이 되는 거죠. 뭐 변수 열심히 대입해가고 그거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가끔 뭐 함수 좀 따로 정리해놔가지고 따로 빼놨으면 그 함수들 좀 호출해줬다가 다시 결국엔 메인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한 파일 안에 거대하게 들어있는 게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이제 이 방식이 좀 안 좋다라는 관점에서 등장한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이게 또 뭐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당연히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매우 간단하고 짧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전형적인 예시인데 어디서 거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뭐 게임 같은 거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고 쳐요. 이 코드도 다 있어요. 저기 백엔드 레포지토리. 그러면은 이제 막 프로그램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짤 수 있겠죠. 이름에 아이언맨 대입하고 체력은 100이고 얘는 피해량이 200이야. 공격력이.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이벤토리는 이거야. 리스트의 딕셔너리 형식으로 조정을 했죠. 네.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어디서 가져온 코드라서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막 그러면은 일단 이거 보시면은 벌써 별로예요. 일단 얘는 사실 개념적으로 한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 한 개에 대해서 데이터가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분할 방법이 컴퓨터로서는 한 개도 없고 그냥 사람이 보면서 변수명이 히어로 네임, 히어로 헬스, 히어로 데미지예요. 이거 보면서 사람이 잘 프로그래밍 하란 거죠. 그러니까 되게 벌써 개발할 때 난점이 많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큰 난점은 이거예요. 그럼 내가 게임을 만드니까 당연히 캐릭터가 여러 개 등장하고 몬스터도 여러 개 있을 텐데 그러면은 아니 그럼 이렇게 코딩하겠죠.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이거보다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잘 넣어보려고 하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결국에 구림은 비슷할 거예요. 히어로 1번, 히어로 2번, 히어로 3번 이렇게 그냥 변수명을 열심히 다 저장을 하겠죠. 네. 그리고 얘네 각각에 대해서 잘 어떻게 처리를 해줄 텐데 이런 식으로 하기가 싫다는 거죠. 네. 너무 반복되는 코드가 많잖아요. 이거 거의 코드라고 볼 수도 없죠. 그냥 코드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런 데서 발생해요. 그러면은 히어로가 공격을 했을 때 특정 펑션이 동작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펑션은 매번 네임, 헬스, 데미지, 인벤토리 같은 걸 펑션의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막 처리를 해주는 걸 짜야 될 텐데 뭐 이거에 대해서
함수 또 콜하고 저거에 대해서 함수 또 콜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짜야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OOP는 이런 거예요. 클래스. 클래스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OOP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클래스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딱 짜놔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동차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그래서 여기 막 추상화, 캡슐화, 상속, 다양성 등등 현대 프로그램의 여러 중요 개념 및 성질을 가진다라고 한 건데 자동차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얘는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자동차는 아니에요. 그냥 막 우리는 도요타도 자동차라고 부르고 막 무슨 뭐 람보르기니도 자동차라고 부르고 등등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쓰는 일반 명사 자동차의 느낌이에요. 그냥 자동차 클래스가 있고 그 각각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개념들이 오브젝트예요. 그게 아까 ORM에서 등장하는 오브젝트라는 개념인 거고 네. 그래서 클래스라는 건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약간 이데아 같은 거다. 라고 막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라는 건 딱 보면 엄청 뼈대만 있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어떤 캐릭터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마치 함수를 정의를 해뒀듯이 그냥 클래스만 따로 딱 정의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클래스가 처음 생성될 때, 즉 오브젝트를 찍어낼 때 생성되는 실행되는 함수고 막 등등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코드가 훨씬 깔끔해져요. 내가 캐릭터 3개를 정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name, else, damage, inventory 요 순으로 name, else, image, inventory 이렇게 딱딱 넣어주면은 요 순간에 바로 클래스 하나에서 클래스가 오브젝트를 찍어내는 거죠. 뭐 과자 틀로 과자 하나하나 찍어내듯이. 그래서 C1, C2, C3가 바로바로 딱 생기고 되게 예쁜 구조 생기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막 여기 인벤토리는 반드시 골드랑 웨폰이 포함되어야 되는 밸리드 데이터가 밸리드한지 체크해야 되는 로직을 달아야 되면 막 여기에 펑션 밑에 달면 되겠죠. 그런 코딩도 중복해서 안 해도 될 거고. 그러니까 막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캐릭터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놓고 오브젝트로 막 찍어내고 싶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요거 딱 실행해 보면은 그냥 어떤 질문이에요? 승현 씨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제가 짠 코드 아니고 그냥 막 가져온 거래가지고 사실 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쵸. 네. 프린트문 말씀이시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쵸. 당연히 프린트 안 해도 되죠. 네, 프린트하면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네, 요 어택을 실행하는 순간 여기 이제 클래스에 대입해놨던 어트리뷰트들이 잘 이렇게 나온다. 잘 이렇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요거 딱 실행하면은 막 실행해볼게요. 실행하면은 네, 요것만 딱 짜놨는데도 잘 실행이 되죠. 지금 반복되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클래스에 어트리뷰트로 넣었던 거 막 해놔가지고 막 잘 되는구나. 네, 뭐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요거 맞죠? 질문해 주셨던데요. 프린트 그냥 찍었던 얘기. 네, 네, 맞아요. 아무튼 네, 갑자기 너무 기초적인 걸로 오긴 했는데 아무튼 오브젝트 바로 GraphQL 저 얘기는 이따가 답변을 하든가 해볼게요. 네, 이따가.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약간 타이밍상 맞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알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상으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세미나 안에서. 따로 뭐 질문을 조금 하시면 답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 이거 끝났고 ORM. 그래서 어떻게 서버를 효율적으로 잘 개발할 거냐 라는 고민인 건데 네, 아까 다시 그 슬라이드를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데이터베이스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막 서베이 리절트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파이썬 클래스로 좀 비슷한 짓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저쪽 세계에서 테이블이 있다면 우리에겐 클래스가 있다. 그래서 뭐 클래스 하나하나를 테이블 하나하나에 대응시키면 어떨까? 뭐 추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라는 클래스가 이쪽에 정의가 돼 있으면은 여기 지금 어트리뷰트들 있잖아요. 네임, 헬스, 데미지, 인벤토리. 이런 애들을 DB 입장에서는 테이블에 칼럼 하나하나인 거죠. DB 입장에선 캐릭터라는 어떤 테이블이 있을 거고 캐릭터 안에 칼럼이 하나하나 있고 막 이런 거죠. 네. 그것들을 잘 어떻게 매핑을 시켜준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에 되게 훨씬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막 이제 쿼리 같은 거 너무 고민하면서 안 해도 되니까 당연히 재사용 및 유지 보수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매핑
기체지향 프로그래밍 관점에 의해서 더 편해지고 특정 DBMS 내가 MySQL을 쓰고 있냐, PostgreSQL을 쓰고 있냐 등등에 따라서 쿼리문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그냥 알아서 장고 같은 애가 따로 해준다는 거예요. 장고가 이런 거 해주는 대표적인 프레임워크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오브젝트랑 여기 DB랑 중간에 매핑을 시켜주는 게 ORM의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한데 사실 의외로 그냥 뭐 제가 면접 같은 걸 봤을 때 이제 주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걸 보면 그냥 ORM이 뭔 것 같아요? 왜 쓰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뭔 것 같아요? 이런 질문 그냥 의뢰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신입 서버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이 정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거의 한 번 쭉 웹과 앱 개발에 대해서 읊으려고 한 거는 다 읊었는데 이제 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세미나 안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사실 서버랑 DB를 개발하는 관점에서 이거를 모르고 사실 실제 개발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 클라이언트나 프론트엔드는 그냥 어쨌든 유저 쪽에 붙어 있는 거고 특히 앱 같은 거는 유저 폰에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인터넷 저편에 있는 서버한테 요청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진짜 인터넷 저편에 있는 서버란 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거예요. AWS나 뭐 애저나 뭐 GCP 이런 것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인터넷 저편에 내 컴퓨터에 지금 서버 내가 개발하면서 내가 서버 띄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왜 굳이 돈 내고 쓰지? 이런 건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게 그러면 내 컴퓨터 꺼지면 서버는 서비스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항상 잘 돌 컴퓨터를 빌리는 거죠. 마치 PC방처럼. 컴퓨터 빌려가지고 내 서버를 띄워놓고 싶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DBMS도 당연히 뭔가 어딘가에 떠 있어야 될 텐데 아까 서버가 DBMS 요청을 보낸다고 하니까 서버도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한 거죠. 두 자원을 지금 내 컴퓨터에만 다 실행해 놓으면 내 컴퓨터 지금 딴짓 못하고 24시간 365일 켜둬야 될 텐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내 컴퓨터 성능은 그냥 노트북 성능이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모니터링 같은 거.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실제로 막 뭐 100만, 200만 쓰는 앱이다 이러면은 요청이 진짜 1초에 엄청나게 많이 꽂힐 텐데 이거 막 요청이 이상하다. 요청이 갑자기 우리가 유저 수가 많아지는 것 같다 하면은 서버 컴퓨터 대수 늘리고 서버 사양 키우고 이래야 될 텐데 그거 내 컴퓨터 하나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모니터링하고 스케일링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대수 늘려주고 머신 크기 키워주고 이렇게 에러 리포팅도 해주고 막 이런 관리를 부탁하고 싶어서 쓰는 게 AWS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고 뭐 인프라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게 이제 인프라 쪽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해서는 뭐 세미나 중간중간 조금 얘기할 수 있을 때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 뭔가 좀 같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고 네, 이 정도고 그래서 이제 장고인 건데 네. 시간이 되게 잘 가긴 하는데 그래도 대충 제가 예상한 시간인 것 같긴 해요. 네.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아무거나 질문해 주셔도 돼요. 귓속말로 질문하셔도 되고 소리는 잘 들려요? 네네 좋아요. 와플 스튜디오에서는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나요? 과장님 저희 AWS 쓰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AWS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노드랑 자바로도 서버를 짤 수 있는데 파이썬으로 짤 때의 장점이 뭐냐? 그쵸. 제가 여기 위에서 ORM 프레임워크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게 다 각각 다른 언어인 건데 여기 노드.js에 시퀄라이즈고 막 스프링 부트고 그러니까 이거 얘는 자바고 얘는 루비고 얘는 저기 자바스크립트고 막 이런데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언어가 다 기반한 게 있어요. 거의 모든 언어로 사실 서버를 짤 수 있어요. 어떻게든 C로 짤 수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C로 짰을 거예요. 근데 파이썬을 짤 때 장점이 뭐냐? 사실 그거는 여러분의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개발 속도가 엄청 빠르죠. 파이썬 기본적으로 쉬우니까. 그리고 초보자한테도 쉽다. 그래서 장고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프레임워크로 많이 택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파이썬이 이만큼 자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파이썬은 쉽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범용성이 넓으니까 배워두면 그냥 도움이 되는 거고, 서버로 그걸 짰을 때 장점. 사실 개발 속도 측면 외에는 단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어마다 속도가 다 기본적으로 어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속도가 내부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빠른 언어 축에 들진 못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인간에게는 엄청 빠르지만, 그래가지고 실제로 성능을 막 추구하고 싶다 이러면 막 자바로 짜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짜는 거는 막 성능을 엄청 고려하는 서버다라고 하면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파이썬이랑 별개로, 왜냐면 파이썬으로 짤 수 있는 서버 프레임워크도 장고 말고는 뭐 플라스크도 할 수 있고 막 뭐 SQL 알케미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서버를 만들 수 있는 파이썬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장고의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장고 일단 파이썬의 장점이랑 좀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일단 개발 속도가 되게 빠르고 도큐먼트도 잘 돼 있어서 초심자한테 되게 쉽고, 그러고 여러모로 장고가 이제 약간 루비 온 레일즈나 막 등등에 비해서는 살짝 조금 나중에 나왔거든요. 실제로 막 인스파이어드 바이 뭐 루비 뭐 이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존 애들이 갖고 있던 좀 ORM에 있어서 조금 후졌던 부분들을 되게 잘 세련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장고 딴 거 쓰다가 장고 쓰면 진짜 편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내가 장고로 서버 개발하는 거 실컷 배워놨는데 막 내가 스프링 쓴다 이러면은 이거 거의 완전 그냥 완전 새로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신세계를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OOP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알면 되나요? OOP. 사실 뭐 엄청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장고의 패턴만 이해하면은 OOP를 꼭 잘 몰라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장고도 이따 오늘 시간이 나면 잠깐 보겠지만 코드가 다 결국 클래스 구조로 뭐 OOP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막 OOP를 모르는 상태로 이걸 프로그램을 한다? 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치 파이썬 문법을 모르고 장고를 짠다? 거의 그냥 그거랑 같은 말이라 가지고 열심히 따로 조금 공부를 하시길 바라요. OOP에 대해서는. 그러고 딴 분이 하나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비공개로 주신 질문인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이제 서버실 같은 거에 막 지하실? 아무튼 지하에 엄청 넓은 공간에 서버만 잔뜩 있고 막 이런 공간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잘 안 오실까봐 이미지 검색을 잠깐 해보자면, 네, 이런 거, 이런 게 훨씬 더 넓은 느낌으로 막 있는 거. 네, 막 진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맞아요. 요런 게 맞아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보통 갖고 있는 거죠.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막 이런 데서는 이제 대륙마다 이런 거 다 갖고 있고 저런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아마존 컴퓨터를 쓰면은 이제 요 중에 하나를 할당받아 가지고 쓰고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엄청 큰 기업들은 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의존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는 컴퓨터들도 엄청 많을 거고 그런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질문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기업 같은 데서도 외부인들한테 코드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오픈소스 같은 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죠. 사실 이거랑 약간 무관한 질문이긴 한데, 왜 그러냐? 사실 그걸 통해서 뭐 진짜 그냥 코드를 공유한다라는 측면도 있겠, 그냥 진짜 뭐 인류의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또 IT적으로 워낙 이제 서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자 뭐 이런 걸 지키기 위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또 실리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 기업이 이런 그 오픈소스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업의 역량이 엄청 크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되게 좋은 개발자들은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뭐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당연히 코드를 공유한다는 거는 거기 보면 이제 PR 해가지고 코드를 커밋하거나 이렇게 컨트리뷰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 외주를 맡기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오픈소스를 왜 하냐라고 했을 때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아마 다 답변한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고인데 네, 시간이 많이 됐지만 네, 이제 디자인 패턴, 여기서 디자인이란 거 막 예쁜 디자인 그게 아니라 설계 패턴인데 MVC라는 말을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근데 장고는 약간 뭐 지들 나름대로 MBT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 컨트롤러 뷰,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고, MBT가 심지어 V는 서로 다른 거에 되는데죠. 주의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이걸 꼭 알아야 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알아두면 당연히 처음에 접근할 때 좋겠죠. 보시면 모델이란 것이 이제 제가 코드를 볼 텐데, 저 심지어 아예 이걸 위해서 서버도 하나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로컬에 받아가지고 서버도 다 띄워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실 필요는 없고, 당연히 여기에 뭐 설문 데이터를 넣거나 한 건 아니고요. 서버 구조가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란 테이블 아까 있었죠. ORM에 의해서 아까 클래스 같은 거 정의해두고 이거 테이블에 매핑해서 쓰자고 한 거예요. 네임 디스크립션 프라이스. 요거 저기 우리 DB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거는 나는 글자를 캐릭터를 저장할래. 최대 길이는 50길이로 할래. 그리고 나는 양수의 정수만 저장할래. 막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프라이스 비어있는 경우 있었죠. 널은 true 같은 조건이 허용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 서베이 리절트, 이거 여러분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인데 막 이런 게 있죠. 아까 익스피리언스 디그리는 우리 1부터 5까지 찍을 수 있었으니까 요 중에 하나의 값만 들어가야 돼. 파이썬 RDB 프로그래밍 경험. 그리고 OS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포린키라는 개념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는데 똑같은 개념들이 다 파이썬 장고로 번역돼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라는 걸 상속받아가지고 전부 다 그거 포린키 같은 걸 이렇게 쓰면 이거 다 제가 정의하는 거 아니고 장고라는 프레임워크에서 기본 레고 블록으로 막 조합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고 도큐멘테이션 잘 읽고 얘 이렇게 만들라는 거구나 하면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임포트하는 곳이 장고예요. 그냥 제가 장고라는 걸 설치해 놓고 장고 모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걸 설명서 읽고 잘 쓰는 거예요. 프레임워크는 원래 그런 거니까. 제가 뭐 따로 모델이라는 걸 정의를 해놓고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거고, 여러 가지 막 테이블이 있죠. 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모델이라는 개념이 언급되는데 맞아요. 아까 ORM 설명할 때 테이블이 매핑되는 게 클래스다라고 되게 투박하게 말했는데 그게 사실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장고에서 모델이란 이름으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모델이란 거는 DB의 테이블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데이터죠.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 모델이 그거예요. 그럼 뷰, 일반적인 용어로는 컨트롤러.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마담님 즐거워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지? 네,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어쨌든 네. 여기 보시면 이름도 되게 정직해요. models.py가 있고 views.py가 있어요. 이거 장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름 지어서 파이썬 파일 써라고 생성이 돼요. 그래서 뷰를 보시면 이거는 사실 DRF라고 조금 있다 혹시 시간이 되면 설명드릴 개념이 같이 추가된 거라서 도전해 볼 수 있는데, 로직,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를 받아서 리스폰스를 주는 게 서버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리퀘스트를 받아서 어떨 때는 너 권한 없어, 어떨 때는 이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아, 아니면은 잘 존재하니까 오케이 줄게 등등 이런 로직들이 돌아가는 걸 텐데, 그런 로직들이 붙어 있는 부분이 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뷰. 그래서 네, 그게 뷰예요. 요거 하나하나가 지금 API예요. 얘는 지금 API v1 survey 이걸 get하면은 가져와요. 리스트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모든 서베이 다 가져와요. 얘는 그러고 survey id 이렇게 하면은 특정 아이디만 가져와요. 제가 서버를 띄워놓고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폰트가 작죠. 네, 저는 되게 그냥 투박하게 터미널 별로 딱히 설정 안 해놓고 쓰는데 예쁘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훨씬 크죠. 네, 여기인데 그래서 제가
서버를 띄운다라는 게 별게 아니라 서버를 그냥 파이썬 파일이에요. manage.py라는 서버를 트리거시키는 장고에서 정의해둔 기본적인 파일로 run 서버 이렇게 치면 돼요. 제가 지금 서버를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문제없이 켜지고 보시면 http 127.0.0.1 땡땡 8000으로 뭔가 너 개발 서버가 켜졌어 확인해봐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네이버닷컴 같은 게 127.0.0.1에 대응되는 거예요. 127.0.0.1은 로컬 호스트예요. 어떤 컴퓨터에서든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로컬 호스트라고 진짜 써도 돼요. 그래서 로컬 호스트라는 말이랑 127.0.0.1은 똑같아요. 이 IP 주소는 그냥 자기 자신, 사용자 자기 자신의 컴퓨터를 위해서 할당시켜 놓는 IP로 특별한 IP인 거예요. 8000이란 거는 IP 같은, 이거는 제 컴퓨터의 주소가 되는 거거든요. 제 컴퓨터 자기 자신한테는. 근데 이제 여기라고 해도 이제 섬이 있으면 이거 포트라고 하거든요. 포트. 이거 어디까지 뭘 설명해야 되는 거, 어디까지 뭘 설명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IP, 그러니까 제 컴퓨터가 섬이라고 칩시다. 포트는 항구잖아요. 그러면 제 컴퓨터라는 섬에 항구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포트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입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포트예요. 장고는 기본적으로 8000을 써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127.0.1에 뭔가 요청을 날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바로 우리 포스트맨이 있었잖아요. get 하면 되죠. get 포스트풋 어쩌고저쩌고 있죠. 하면은 자, 서베이 딱 하면은 요청이 와요. 제가 서버를 짜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 여기 보면 서버에 로그가 딱 찍혀요. 그리고 아까 404, 500 이런 거에 해당하는 좋은 리스폰스가 OK예요. 잘 된다 라는 거. 오케이. get 이거 받아서 200으로 잘 돌려줬어 라는 걸 서버 로그로 딱 한 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구나. 근데 만약에 막 이상한 API를 써본다고 칩시다. 막 이상한 존재하지 않을 API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 not found. 그죠? not found. 이런 API는 서버에서 준비되지가 않았어. 이런 게 not found예요. 여기도 보면 not found 있죠. not found. 그래서 survey 해서 아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 하면은 3번만 왔어요. 3번 유저에 대한 정보만 딱 왔어요. 이게 지금 혹시 감이 오시려나요?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건데, 자, 진짜 여기가 실행되고 있다라는 감을 좀 드리기 위해서,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바꾸고 세이브만 해도, 이렇게 서버를 껐다 키지 않아도 여기서 코드를 바꾸서 세이브만 해도, 맞아요, 이런 장점이 있겠네요. 파이썬으로 서버 개발하면 장점. 네. 내가 한 글자 수정하고 세이브 누르면은 인터프리터 언어라서 서버가 그냥 자동으로 다시 켜진다. 이런 거. 컴파일을 안 해도 되는 언어라서. 자바 같은 경우는 컴파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서버 이제 일반적으로는 껐다 켜줘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자, 서베이 3번 요청을 날려볼게요. 어떻게 되냐? 헤이가 딱 찍혔죠. 그 말은 뭔가 장고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이쪽으로 딱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여기까지 딱딱 실행되고 난 다음에 get object or 404, 이 부분이 바로 서베이 리절트가 제가 정의해둔 모델인데, 즉 DB에 접근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바로 서베이 리절트에서 오브젝트를 가져온다. 존재하지 않으면 404를 준다. 같은 장고에 정의되어 있는 단축키로 사용하는 거고, 이 순간에 DB의 쿼리가 날아가요. DB에 이게 날아가겠죠. 이거 번역하면은, 쿼리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from survey result where id는 pk, 이렇게 pk는 여기서 3 이렇게 오는 부분, 그게 딱 drf에 의해서 여기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쿼리가 딱 실행되면은 결과를 가져올 거고, 실제 결과는 그냥 사실 DB 입장에서는 테이블에 한 롤을 그냥 갖다 줄 뿐인데, 그거를 여기서 프린트를 딱 찍어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파이썬 오브젝트가 됩니다. 파이썬 오브젝트. 지금 서베이 리절트 오브젝트 3이 됐죠. 이게 되게 사실 놀라운 부분인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원래 DB에 쿼리하고 나면 그냥 어떤 스트링으로 와요. 말하자면 그냥 진짜
이렇게 쿼리를 하는 순간 이게 오잖아요. 이게 그냥 파이썬 막 뭐 이런 식으로 와요. 튜플로 이렇게 진짜 끔찍하게. 근데 이제 사실 장고가 해주는 거 뭐냐면 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막 이렇게 보냈을 때 이런 튜플 받아가지고 막 우리 아까 마치 제가 OOP 설명할 때처럼 막 저거 튜플로 딱 받은 다음에 이렇게 클래스에 딱 대입해가지고 오브젝트 딱 생성해주는 그거까지 장고가 ORM 개념에 의해서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간에 그 많은 일이 실제로 두루룩 일어나고 실제로 프린트를 서베이를 딱 찍어보면은 서베이는 그냥 요 제가 정의해둔 서베이 리절트의 오브젝트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브젝트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베이 뭐 파이썬 실력 프린트 서베이 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 아니면은 백엔드에 참여한 이유 이런 식으로 DB의 칼럼을 다 쉽게 엄청 조회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거 뭐 리스폰스는 리스폰스대로 갈 거고 4 프론트를 이미 알아서 이렇게 다 오죠. 지금 테이블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 파이썬 실력 4 백엔드 리전 프론트를 이미 알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 ORM에 의해서 오브젝트로 매핑이 된 다음에 오브젝트니까 이렇게 파이썬 어트리뷰트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베이스를 파이썬 문법대로 장고 문법대로 다룰 수 있게 된다. 이게 엄청 강력한 기능이에요. 진짜.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아마 이 정도 얘기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리스폰스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제이슨 형식이거든요. 제이슨이 뭔지 모른다. 이것도 또 슬픈데 제이슨이 뭔지 모른다. 이거 그냥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검색하세요. 그냥 데이터를 주고받는 잘 약속된 형식, 텍스트 파일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인데 우리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자라고 한 거예요. 마치 파이썬 딕셔너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이디면 3이고 그냥 인간이면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거 뭔가 이 안에 들여쓰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으면 OS 안의 정보들이구나 이거는. 그리고 ID, OS, 파이썬, RDB 이거는 병렬적으로 잘 정리된 데이터구나. 그래서 이거 하나가 뭔가 하나에 대한 데이터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누가 봐도 잘 알 수 있게 해둔 파일 포맷, 막 그냥 txt 파일 같은 게 제이슨 파일이에요. 그럼 이 제이슨 형태로 누가 이렇게 이쁘게 주는 거죠? 라고 했을 때 그걸 또 쓰는 부분이 DRF예요. 이거는 장고가 아니라 약간 장고의 확장팩 같은 개념인 건데 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시간이 아주 잠깐 나면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모델 뷰가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뷰는 여기 로직 담당하는 거고 모델은 테이블, 데이터에 매핑되는 부분이고 그럼 템플릿은 뭐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장고는 풀스택을 짤 수 있는 프레임워크예요. 웹 프론트를 짤 수 있어요. 장고로. 근데 우리는 앞에 프론트가 있다고 가정하고 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 두 개를 갖고 하는 거죠.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진짜 거의 다 왔다. 네. REST 프레임워크가 뭐죠? 라고 했을 때 API를 만드는 어떤 약속 아키텍처 철학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URI라는 건 URL이 익숙하실 텐데 URL에서 네이버닷컴 로컬 호스트 127.0.0.1 같은 호스트 떼고 뒤에 부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 같으면 이건 전체는 URL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부분이 URI예요. 네. 그래서 URI를 보면 정보의 자원을 표현한다. 이거 보면은 인간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서베이에 뭔가 3번을 가져오고 싶어하는 왜냐 get도 있잖아요. 가져오고 싶어하는 거구나.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 뭔가 서베이 3번을 딜리트하고 싶어하는 API구나. 이런 걸 느낌 있게 잘 좀 쓰자라고 제안하는 게 REST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리스폰스 형식 좀 잘 이렇게 주고 싶은데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직렬화. 말하자면 그냥 이거 지금 별거 아니고 파이썬 오브젝트 형태였잖아요. 서베이. 근데 클라이언트가 무슨 언어 쓸 줄 알고 사실 파이썬 오브젝트를 그냥 넘겨줘요. 애초에 파이썬 오브젝트는 파이썬 안에서만 동작을 할 텐데.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HTTP에 의해서 결국에 모든 걸 다 텍스트로 넘겨주게 되는 건데 심하게 말하면은 텍스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아까 설명한 제이슨 형식으로 주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원래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뭐 굳이 DRF 안 쓰고
자, result라는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짜는 겁니다. 지금 survey의 ID 뭐 OS 있으면은 막 그거는 어쩌고저쩌고 이건 귀찮으니까 냅두고 막 파이썬 실력은 survey.pytho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거 다 무시하고 리절트 이렇게 줘도 돼요. 아마 될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네 되게 이렇게 오죠. 걔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여기 파이썬 딕셔너리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리스폰스라는 클래스에 담아서 잘 주면은 알아서 이렇게 파이썬 딕셔너리를 제이슨으로 잘 바꿔서 줘요. 사실 두 개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근데 매번 이지타기가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잘 직렬해 줄까 라는 고민을 담고 장고를 확장해서 개발한 게 DRF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 여기 겟 시리얼라이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리얼라이저 클래스라는 놈을 보면은 뭔가 옆에 띄워놨구나. 제가 화면을 너무 밖에서 넓게 쓰고 와서 뭔가 막 이런 것만 딱 정해놓고 나면은 이렇게 주는구나. 뭐 그냥 이런 거에 의해서 뭔가 DRF에 의해서 제이슨 형식으로 리스폰스를 잘 주고 있다. 이 정도만 느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케이 됐고요. 뭐 장고나 DRF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좀 더 다룰 거니까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오셔야 돼요. 네. 다 제가 이번 세미나 끝나고 세미나 1 전까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셔야 된다. 진짜 기본이에요. 그냥 뭐 과제가 아니라 그냥 개발하려면 그냥 너무 당연한 것들. 그냥 이 중에 몇 개는 거의 대부분 되어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뭔가 개발하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툴들을 썼는데 참고로 요 데이터베이스 조회한 툴은 데이터 그립이라는 건데 얘는 여러 DBMS를 다 쓸 수 있어요. MySQL, PostgreSQL 등등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요거 학생 인증 받으면은 공짜로 다 쓸 수 있거든요. 우리 다 학생이니까. 근데 데이터 그립 말고 그냥 MySQL에서 직접 만든 MySQL 워크벤치라는 것도 MySQL에 대해서 똑같이 기능해요. 무료고. 다 여기 있는 거 다 무료로 어떻게든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잘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뭐 필요한 설명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따로 공지를 할게요.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개발 공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그냥 앞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뭐 너무 뻔한 말이고 조금 그렇긴 한데요. 세미나의 내용이나 과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세미나 뭐 한 주마다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갭이 더 크잖아요. 근데 그거 다 기다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세미나 과제는 그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과제만 딱 해두고 다음 세미나까지 줄 거 없네 그냥 놀면 되겠다가 아니라 스스로 장고 도큐멘테이션 계속 읽고 내가 프로젝트 서버 하나 파가지고 여기 로컬호스트에 계속 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컴퓨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서버에 기능을 추가해봐세요. 이 API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그래서 자꾸 그냥 서버를 개발하세요. 그냥 심심할 때 자꾸. 그러니까 뭔가 남이 떠먹여주길 절대 기다리면 안 된다. 애초에 남이 가르쳐 줄 수도 사실 없는 영역이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그렇다는 거고. 그러고 에러가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막 이제 시작하면은 에러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미리 드리는 말씀인데 언젠가 내가 잘하면 에러가 안 나겠지. 절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에러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아마 날 거예요. 저도 뭐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냥 에러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해서 고치면 돼요. 뭐 내가 오타를 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키텍처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잘못했을 수도 있고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 파이썬 문법을 모를 수도 있고 상관없는데 그냥 모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엄청 후진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막 프린트 찍어가면서 보여드렸잖아요. 모르면 프린트를 찍어요. 아니면 여기 막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가지고 로그를 보시거나 그러니까 모르면 프린트를 계속 찍고 제일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일부러 망가뜨려 봅시다. 그러니까 막 지금 이거는 당연히 이제 실행도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에러 사유가 쫙 뜨잖아요. 이런 것도 잘 읽어보고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잘 보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에러가 났는지 아주 잘 설명해 준다. 이거 노마드 코드라고 뭐 많은 분들 뭐 아실 것 같은데 유튜버인데 에러가 왜 나오는데 왜 그런 걸까요? 라는 되게 좋은 영상이 있어요. 이거 그냥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남한테, 저한테, 세미나 장들이나 친구들한테 질문하기 이전에 구글링을 먼저 하고, 왜냐면 구글링에서 본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도 엄청 공부거든요. 뭐 저는 그럼 막 무슨 학교 수업에서 장고 배웠냐? 프레임워크 배웠냐? 아니고 뭐 무슨 학원을 다녔냐? 무슨 전혀 아니거든요. 저 그냥 독학이에요, 모두가 그냥. 그래서 구글링은 그냥 열심히 한다. 근데 구글링을 너무 또 성급하게 하기 전에 또 이제 에러 메시지 나면 그냥 이거 사실 무조건 그냥 복붙하면 되죠, 구글에. 그럼 그냥 구글은 모든 걸 알고 있고, 특히 지금 수준에서 내가 모르는 게 절대 구글에 없을 리가 없어요. 그냥 그거 내가 구글링 못하는 거 라고 거의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구글에 거의 무조건 사실 답이 있을 텐데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으면 세미나 장들한테 질문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글링 하기 이전에도 먼저 에러 로그 같은 거 좀 보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그냥 이유도 모르고 그냥 에러를 픽스하면은 나중에 재발할 가능성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잘 그래야 된다. 그러고 이거 위에 이제 이거 세팅하면서 아마 굉장한 고난이 있을 거예요. 하루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처음 이런 거 해보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환경 세팅하는 거, 아 이거 나는 시작도 못했네, 막 이런 분들이 시작도 못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네 하면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원래 환경 세팅 진짜 개발자들이 많이 귀찮아하는 거고, 원래 하기 싫은 거고, 원래 오래 걸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진짜 시작이 반이에요, 환경 세팅하는 거. 환경 세팅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저는 맥OS를 몇 년째 쓰고 있거든요. 윈도우 안 쓴지 진짜 한참 됐어요, 대학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사실 윈도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최근에 친구들 좀 가르쳐주면서 윈도우를 보긴 했는데 그 정도. 그래서 뭐 질문하시면 당연히 뭐 제가 제 컴퓨터가 윈도우가 아닌데 당연히 저도 구글링을 해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건 본인도 그냥 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굳이 다른 사람한테 사실 별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 환경은 또 자기가 막 뭘 설치해 놨냐, 무슨 버전이 몇이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자신의 환경은 자신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고, 물론 그래도 당연히 너무너무 삽질을 오래 해도 해결이 안 되면은 당연히 질문하시면은 저희가 비교적 빠르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네.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일단 끝난 것 같고,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오, 다 끝냈어.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한결이 말해 준 대로 저렇게 하면 제일 좋고, 근데 사실 아니더라도 본인이 고난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면 그냥 윈도우에 파이썬 깔고 막 가상환경 세팅해가지고 잘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대신 구글링 열심히 하면서 잘 가면 됩니다. 그냥 생 윈도우 환경으로도 충분히 뭐 장고나 MySQL이나 개발 다 가능하긴 합니다. 네. 친구들이랑 같이 해봤거든요, 가르쳐주면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VS 코드랑 파이썬. 저는 원래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 VS 코드 썼거든요. 근데 회사 가서 개종됐어요. 네, 개종당했어요. 시니어분이 파이썬을 쓰시는데 파이썬 계속 추천하시길래, 저는 파이썬 좋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두 개의 차이가 있냐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취향 차이지. 회사에서도 그냥 반반 쓰는 것 같고. 근데 뭐 그냥 저는 제트브레인 게 좋아가지고 파이썬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스프링이나 이런 쪽 하다 보니까 그냥 인텔리제이랑 다 UI가 똑같은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파이썬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특히 파이썬 뭐 VS 코드도 설정하면 마찬가지긴 한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파이썬이 약간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그냥 취향 차이. 주피터 노트북? 이건 어떤 말이죠? 주피터 노트북으로 개발하지 마세요. 어, 장고 같은 관련된 거? 어, 주피터 노트북으로 개발할 수 있나? 어떤 의미예요? 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약간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크게 다른 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있을 것 같은데, 사용성 측면에서 당연히 주피터 노트북 파이썬 많이 돌리는데, 이렇게 프로젝트 구조를 잡아가지고 파이썬을 동시 설치하면 안 된다? 저 지금 제 노트북에 동시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개인적으로 나중에 따로 질문해 주셔도 돼요. 네, 주피터 노트북 관련해가지고 약간 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따로 질문해 주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찾아보고 아니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이해해보고